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미나를 들으러 서울시청 위에 무슨 강당에 우연히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여시제가 그것을 주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홍석현 씨 음성도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 남겨놓은 제 이메일 때문에 저에게 이메일로 각종 정보를 보내주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저는 어떤 정보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찾아낼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미통당의 김종인 대표가 추천하던 김세연 씨 있죠? 이 김세연 씨는 돈이 많기로 유명한데 도대체 미통당은 무엇을 추진하고 있을까? 그것이 궁금했었는데요. 이제 제 이메일로 그 정보가 날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세연이라는 인물도 여시제 측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야를 모두 여시제가 관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시제라는 것은 그 추진 방향이 한마디로 그냥 세계화를 위한 그런 추진 세력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모임 이름을 피렌체, 메디치 이렇게 짓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왜 이태리랑 이렇게 관여가 돼 있을까? 이것이 로마 교황청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김세연 씨의 인터뷰를 보니까요. 보수 재탄생을 위한 2050 어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2050 때는 보수가 재탄생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동안은 어떻게 현 집권 세력이 계속 누리게 될 확률이 있는 건가요? 그런 궁금증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지율 조사 기관과 또 한국에 있는 각종 주요한 방송 또 신문사 이런 거를 쥐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집권력을 계속해서 끌고 나간다는 것이. 게다가 국회에서 여야가 거의 비슷한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가령 세종시로 내려가느냐 이 문제도 결국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 단지 속도만 느리게 취할 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김세연의 경우는 완전히 로스차일드라는 전 세계의 은행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가 운영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의 라는 잡지 그거를 애독하고 있다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현 세계화 추진 세력은 바로 로스차일드의 뱅크를 관장하는 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와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결국은 한국의 모든 정책을 자국민 중심, 자국의 경제 중심으로 끌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거의 모든 정책은 현재는 세계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화 속에는 사실은 북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추가를 하긴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추진하는 건 기본소득제하고 기본자산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 20시간 노동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공무원 수가 지금 현재 많은데 인구가 줄어들면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어야 된다. 이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바로 공기업 주식 같은 거를 공유자산으로 해서 기본 자산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주 20시간 일해도 된다.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 때문에 기계세를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분은 그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안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애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들의 사고방식이 여기서 바로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뭐냐면은 친구들과 스마트폰에서 만나는 기회라는 게 교육적인 게 아니라 게임을 같이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게임이라는 건 중독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게임 머니가 현실 화폐랑 환전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김종인 씨가 그 게임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것과 일치되는 생각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게임이라는 거는 애들의 뇌를 바꿉니다. 애들의 뇌가 형태가 달라져요. 게임에 중독되면. 모든 중독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앞으로 미래의 인간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한국이나 아시아 사람들은 게임에 굉장히 거의 중독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친구들하고 스마트폰에서 만난다라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나 봐요. 근데 대개는 그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애들 교육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사회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사회성은 아니죠. 보다 그 밖에 나가서 뛰놀고 축구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그 동료들하고 가지면서 얻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교육에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자연도 보게 되고 공기도 맑은 걸 마시게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게임 사업이 육성되는 것을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연 친화적인 그런 교육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애들끼리 만나는 것도 이 가상적인 현실에서 만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다른 얘기로 가고 있는데요. 그 고아들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고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봉사를 며칠 정도 한 적이 있는데요. 애들이 제 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저 몸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인데. 제가 거기서 뭐를 느꼈냐면요. 이렇게 그 실제적인 그 피부로 와닿는 그런 감성,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엄마의 손길을 덜 받은 애들은 정신적으로 나중에도 문제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그게 부족하면 우리 인간은 그 감성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글로벌 기계세라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오너십 같은 것도 찬성하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공적으로 자금이 모이면 그거를 자산으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이런 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로봇 때문에 그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미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린애들 교육을 스마트폰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